근데 어쨌든 언을 보고 먼저 은값을 보고 사정 대응도 가능. 네, 앞으로 경제 붕괴의 가능성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한동안 미국이 상당히 좋은 장이었죠. 근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신호들이 경제 붕괴가 가능하다는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신호들에 대해서 한번 사람들은 지금 계속 다른 변명으로 아니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요. 경제학자들도 지금 여러 가지 신호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아주 많이 나타났습니다. 장단리 금리 역전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평균 한 23에서 26개월 그러니까 2년 뒤에부터는 경제 위기가 오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장단리 금리 역전차 현상인데 여기가 지금 0이죠. 0을 지나갈 때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된다고 봤을 때 3개월부터 26개월 후라고 했으면 2년 뒤거든요. 22년 7월, 6월. 자, 그러면 2년 뒤면은 지금 2024년 바로 6월, 8월, 9월 8월 9월입니다. 대공황이 올 가능성이 그리고 힌덴부르크 징조 간단하게 말하자면 상위의 30개 정도 그리고 최하위 3개 이 격차를 갖다가 보는 건데요. 격차가 많이 나면 날수록 괴리감이 있고 잘못 갖고 있음을 판단해주는 지수로 경제 붕괴를 많이 맞췄죠. 그 힌덴부르크 징조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큰 경제 공황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잘 맞는 것. 그리고 버핏 지수가 있는데 이것은 워런 버핏이 만든 지수로서 뭐 아주 간단한 거예요. 미국의 상장 주식의 총 시가총액을 미국의 GDP로 이제 분기불치 수치로 나누는 값으로서 0.7 미만일 때는 저평가가 되어 있고 0.9에서 1.0일 때는 시장 적정 밸류에이션이라고 하고 있고요. 1.2가 초과할 때는 시장이 고평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최고치를 달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랑 비슷한 수치까지 왔으니까요. 지금 요 버핏 0.7, 1.2 초과했을 때 고평가인데요. 여기서 지금 110%, 120% 벌써 넘었고요. 지금 200%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가 코로나 때고 여기 버핏 지수가 가장 높았을 때 코로나 때였는데 이것을 지금 뛰어넘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상당히 놀라운 일이죠. 너무 심각하죠. 그리고 지금 현재 주도하고 있던 핵심주라고 할 수 있죠. 기술주들의 폭락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벌써 시작됐거나 지금 전기차 테슬라를 필두로 해서 전기차가 뿐만 아니라 애플, 메타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뭐 기타 등등이 전기차 배터리가 가장 기본으로 할 수 있는데 배터리를 제일 잘 만드는 나라는 우리나라입니다. 양극재, 음극재 이러한 소재주를 가장 잘 만드는 회사가 에코프로비엠이었고 에코프로비엠이 엄청난 주식의 폭등이 있었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있었고요. 지금 현재는 그냥 막 반토막이 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한번 흔들렸는데 다시 올랐어요. 올랐다가 다시 내려가는 추세가 아닌가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이 하락한다는 것은 미국의 가장 믿을만할 수 있는 기술주가 하락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워런 버핏이 가장 좋아하는 주식이기도 했죠. 미국의 성장이 더뎌지거나 이제는 붕괴될 수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워런 버핏조차도 지금 애플 주식을 팔고 있죠. 지금 현재 워런 버핏은 버핏 지수도 알 수 있듯이 자기가 만든 지수잖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양을 현금으로 청산하고 있습니다. 붕괴가 오기 전에 어떠한 신호가 나타나냐면 시총이 큰 대량 주식들이나 나스닥, 코스피 그리고 금 그리고 옛날에 석유도 있었고 쌀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아주 거대 자본들이 움직이는 지수에서 본다면 어떤 신호들이 나타나는데 폭락하기 전에 나타나는 신호가 지저분해진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 잘 모르지만 이 하루에만 해도 어마어마한 매수와 매도와 이런 힘싸움과 그리고 갈팡질팡 판매하고 내리고 오르고 하는 이런 지점들이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한다는 점입니다. 이날도 7월 26일, 25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랐다가 내렸다가 막 반복을 하고 그 다음에 26일에도 58만원까지 올랐다가 42만원까지 내렸지만 이거 지금 어마어마한 그 변동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루에만. 저는 이날 배터리주가 이제는 마지막 발악을 하는구나. 이제는 엄청난 폭락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폭락이 이어져가지고 58만원, 17만원까지 내려서 안타깝지만 제가 이거 맞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아주 핫했던 종목들은 보통 3년 안에 다시 돌아오기가 힘듭니다. 이 영광을 갖다 되찾기가 힘듭니다.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 하더라도 그게 힘들어지거든요. 한번 소외받아버리면. 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70여만까지 갔다가 지금은 덜 3일 만에 그래서 13% 정도가 내렸습니다. 아까 에코프로비엠에 비하면 이게 주식이 훨씬 더 크고 묵직하고 원래 이것은 오른 가격 에코프로비엠에 비하면 많이 오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장 주도하는 주였지만 그리고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여기서도 매번 강조했던 쌍봉과 쓰리봉까지 짚었습니다. 쌍봉, 쓰리봉 짚고는 그냥 내려와 버리죠. 쓰리봉을 위에 올리지 못했죠. 그리고 쭉 내려오는. 어떤 경우에는 이건 진짜 지지받고 좋은 신호라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바닥보다 한 번 더 내려주고 탁 튀어 오르면 좋은 신호라 볼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좋게 보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조금 더 바닥을 기워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애플에
애플의 차트입니다. 애플의 차트는 뭐 할 나위 없이 참 좋은 차트라고 저는 봅니다. 뭐 예전부터 보면 그냥 아주 지속적인 상승이 쭉 이어집니다. 너무 멋지지 않나요? 이런 차트. 이 차트가 바로 2019년점으로 보는데요. 여기 32도 정도. 물론 각도라는 것은 달라질 수 있으니까 폭의 넓이에 따라서 그냥 여기서 그래프 안에서만 본다면 이 32% 정도 아주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그죠? 여기가 정말 좋네요. 2018년 12월 달 뭔 일이 있었던 거야. 엄청나게 좋게 오르고 있네. 이때부터. 자, 그러다가 이제 각도가 사실은 여기까지도 이어집니다. 아주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상승이라 볼 수 있죠. 크게 본다면. 그런데 여기서 한번 63도로 아주 높이 오르는 각도를 볼 수 있습니다. 63도다. 이건 몇 도야 도대체? 자, 66. 야, 이 각도 뭐 2배 이상의 각도가 나옴과 동시에 매도가 나오죠. 거의 뭐 폭락이라 봐야 돼. 폭락 오고 난 뒤 조정받고 난 뒤에 다시 오르는 상승에서 다시 32도를 타게 됩니다. 너무 좋은 주식이죠. 이런 거는 한 번씩 계속 오거든요. 폭락 있고 오르고 내리고는. 자, 반등이 있는데 문제는 언제가 문제냐면 75도 나왔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더 재밌는 것은 보면은 여기서 조정받고 55도. 저는 사실은 여기서 쌍봉 만들어졌거든요. 쌍봉 만들어져서 여기서 이제는 하락 추세로 만들어졌구나. 아마 12월달 이번 2023년 12월달 이때 아마 이제는 좀 끝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내려오다가 한 번 더 올라줍니다. 올라주고 난 뒤에 여기에서 쭉 앞에 있는 게 61도였거든요. 여기 78도가 나와버리네. 자, 이게 슈퍼버블이고요. 슈퍼버블에서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아마 쌍봉 만들 가능성도 있어요. 가능성도 있는데 못 만들고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오르는데 여기서 좀 이상한 거 나오죠. 여기서 갭이 한번 나옵니다. 갭이 큰 갭이 2번이나 나옵니다. 네, 여기서 한번 나오고 여기서 한번 나옵니다. 이거는 갭이라기보다는 그냥 상승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폭등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나중에 이건 하락할 때는 그냥 툭툭툭 떨어집니다. 여기서는 갭은 또 항상 또 매우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그냥 이제는 좀 애플이 좀 어려워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AI주, 지금 현재 미국에서 남아있는 가장 핵심주라고 한다면 AI주 말고는 지금 버틸 힘이 없어요. 모든 것들이 지금 물가 상승이라든지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의 위기라든지 모든 것들이 지금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인데 지금 금리조차도 지금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 엔비디아가 유일하게 생성형 AI 이런 것과 함께 미국을 받쳐주고 있었죠. 그런데 이 엔비디아라는 것은 AI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런데 이 AI 반도체라는 것은 그 엔비디아가 가장 앞서 있었지만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들도 따라올 수 있고 많이 뛰어넘는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는 엔비디아의 독보적이라고 했지만 이 그래픽을 만들던 회사가 여기에서 그 방식들이 AI 반도체를 만들던데 아주 유효하고 그다음에 다른 회사들은 그런 기틀을 마련하기도 전에 자기들은 그런 것들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이제는 그런 우회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많이 찾아낼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기대가 이제는 생성 AI가 옛날에 나왔을 때는 모든 것을 대체하고 모든 것에 앞서고 가장 최고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현재는 AI에 관해 생성 AI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거예요. AI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특히 어떠한 문제점이 있냐면요. 학습을 하는데 학습이 사람의 좋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학습하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라 AI가 만들어낸 자기가 만든 가짜 정보를 가지고 또 학습을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될 거예요. 여기에 대한 부적절한 데이터들의 양이 늘어남과 동시에 AI는 아마 일부는 자멸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 그리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많은 방법들의 시간과 노력들, 돈이 필요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유지하는 유지비 또한 상당하고요. 지금 현재는. 그리고 이것이 환경을 오히려 나쁜 영향으로 미치고 있죠. 지구온난화 현상을 일으킨다든지 많은 열이 발생하거든요. 또는 폐기되는 자원들도 있을 거고요. 그런 거 환경 문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거고요. 딥페인팅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될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초상권 또는 저작권 기타 등등의 많은 권리들이 손실을 입는 AI 때문에 부정적인 의미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AI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엄청난 사람들은 성과를 발했지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AI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은 한풀 꺾인다면 이거는 당연히 우리 예전에 IT 버블 2000년대 닷컴 버블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다고 해서 닷컴 인터넷 시장이 죽은 게 아니잖아요. 인터넷 시장이 만들어졌고 계속해서 발전해 왔는데 그 당시에 엄청나게 고평가되면서 슈퍼 버블이 있었고 이러한 AI 버블이 지금 있었고 있는 실정이고 이 AI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발전을 할 거지만 너무 단기간에
폭등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하락 추세가 보일 것이다. 엔비디아가 언제부터 사실은 올랐냐면은 코로나 기간 있죠. 이때 집에서 가전제품들을 많이 샀잖아요. 밖에 나가지 않고. 그러면서 이때부터 많은 상승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뭐 집에서 컴퓨터 하시는 거 유튜브 하는 사람들 전업을 바꿔서 이런 분들도 많이 생겨났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여기서도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좋았죠. 그러다가 좀 내렸는데 언제 그러면 다시 좋아졌느냐? 생성 AI가 나올 때부터죠. 어마어마하죠? 생성 AI가 나오면서 그냥 막 미친 듯이 오릅니다. 제가 그래프를 여기서 끊는 이유는 원래는 93도로 간다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요. 맞네요. 여기까지는 맞네. 근데 원래 그러면 지금 그래프를 갖다가 길게 봤기 때문에 원래 하면 요 정도. 이때도 많이 올랐다 생각했는데 20도가 안 되는데 지금 현재 50도. 이걸 만 더 크게 본다면 이 정도 30도의 각도로 볼게요. 지금 현재 55도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걸 본다면 16도고 이걸로 본다면 69, 70도 나왔습니다. 70도 나왔기 때문에 너무 높은 슈퍼 버블이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쌍봉 나왔는데 이 쌍봉 무시하고 바로 다시 내렸다가 다시 올라주고 있습니다. 좋은 추세죠. 추세인데 여기서 갭이 생겨버렸어요. 이 쌍봉점에서 갭이 크게 생겼고 그 다음에 갭이 두 번 생겼습니다. 이 갭이 올라갈 때는 상관이 없지만 내려올 때는 이 갭으로 내려오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여기에서 지금 지저분한 신호가 나타납니다. 자, 139에서 129, 130으로 아마 여기서 상당히 많은 사고팔고한 그런 흔적들이 보이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 마찬가지 가장 높은 상승에서 지저분한 차트를 보여준다. 요거는 폭락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올라왔다 쌍봉을 보여주는 듯 했으나 쌍봉 보여주지 못했고요. 자, 그러고 난 뒤에 보통의 슈퍼버블 이후에는 배불떡이처럼 포물선을 그리면서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활시위를 누가 일부러 당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휘어져 버립니다. 보통 직선으로 내려오지 않고 이런 추세가 아니라 확 하고 휘어지면서 하락폭이 아주 증가해 버립니다. 그리고 난 뒤에 지금 여기가 가운데점인데요. 이 가운데점에서 한번 니킥이 나옵니다. 팔탁 하고 한번 개구리 뛰듯이 한번 팔탁 뛰는 지금도 비슷한 추세죠. 팔딱 뛰어 오르고 난 뒤에 다시 지금 하락하는 추세. 네, 여기 지금 밑에 가격에서는 이제는 이쪽으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어지겠지만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는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엔비디아도 이제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슈퍼버블의 마지막 장으로 간 것 같아요. 그리고 반도체도 있을 거고요. 반도체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아마 반도체 하락 아마 지속될 거예요. 삼성, 뭐 SK만 봐도 우리나라 알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만에 있는 가장 유명한 반도체 이런 회사들도 아마 조금 하향 조정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업률 우리가 샤머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선행지표라고도 하죠. 요거는 뭐 선행지표라고 하는데요.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선행지표가 아니라 후행지표일 수 있다고 봐요. 회사가 안 좋아지고 갑자기 망하고 또는 뭐 금리에 문제가 생기고 은행이 망하고 뭐 이랬을 때 회사가 뒤에 망하고 그 뒤에 실업률이 높아지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업률이 먼저 높아져서 경기가 안 좋아진다 그렇게 분석할 수도 있고요. 둘 다 맞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것은 꼭 선행지표다. 나는 그래서 실업률을 너무 여기에 믿고 맹신하고 실업률이 낮아졌으니까 괜찮다 또는 실업률이 그냥 앞에하고 똑같이 지속되었으니까 괜찮다 이런 것들은 잘못됐다고 봐요. 실업률을 먼저 본다. 요것은 여기 맹신한다. 물론 참고를 할 수는 있지만 미국의 실업률입니다. 샤머의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샤머의 법칙이 뭐냐면 이건 선행지표라고도 하는 사람들은 얘기하는데요. 12개월간의 거의 1년간의 중에서 여기 보면 실업률이 가장 낮은 달을 찾아서 3.7%가 가장 낮죠. 이 3.7% 0.5%가 차이가 나면은 매우 위험하니까 그 전에 금리를 낮추거나 어떤 선행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 샤머의 법칙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3.7%였는데 4.3%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 차트에 대한 실업률에 대해 믿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실업률이라는 건 단기 실업률이 있고 장기 실업률이 있는데 지금 단기 직업을 갖다가 가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거든요. 미국에서. 그렇다면 실업률 자체도 이 지표만 가지고는 해석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오히려 실업률은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3.7%에서 0.5라고 하면 4.2%가 된 4.2%를 넘어버렸어요. 이제는 늦었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엔캐리 트레이드 정산이 문제가 되고 있죠. 요거 같은 문제는 옛날부터 있었는데 금리가 낮은 나라에서 빌려가지고 금리가 높은 나라에 투자하는 것을 말하는데 당연히 엔화가 낮았으니까 금리가 높은 미국에 투자를 많이 했겠죠. 일본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 지금 현재는 미국이 조금 위험 신호들이 나오고 미국의 채권, 주식, 뭐 투자한 곳에 대해서 만약에 청산이 일어난다면 위험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죠. 자, 이러한 많은 원인들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슈퍼버블 붕괴 지금 신호가 한두 개가 아닌데 안 올까요? 저는 올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좀 길게 왔는데요. 결론은 정말 결론이 있을까 싶은데
지금 현재 슈퍼버블의 이 가능성이 생긴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대응하는 방법은 뭐 별게 없어요. 방법이 없죠. 주식 일단 나와오는 게 더 좋겠죠. 근데 이거 제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고요. 주식의 비율을 줄이는 것이 좋을 거고요. 특히 미국, 우리나라 주식 당연히 마찬가지로 영향받을 거예요. 그 다음에 금과 은은 만약에 붕괴가 지금 당장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붕괴가 당장 온다면 금과 은도 유보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건, 팔고 사고도 할 필요 없이 그냥 유보하는 것이 좋다. 물론 KRX 금을 샀다면은 조금 파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제가 정확하게 시점을 짚어줄 수는 없기 때문에 10월이 아마 유력하지 않을까, 붕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그냥 내피셜이고, 물론 여러 가지 추세들에 의해서 지금 언제나 이건 내려갈 가능성은 있게 됐습니다. 이 중에 어떤 것이,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또 다른 중동 문제도 있죠. 중동 문제도 있는데, 중동 문제에 뭐 석유라든지 뭐 아니면 전쟁이라든지 기타 등등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미국이 뭐 전쟁에 개입하게 된다,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기다 또 중국도 있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그 다음에 이스라엘도, 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중에 어떤 것이 트리거가 될지 모른다. 이거 트리거가 지금 방아쇠를 누구든지 좀 당기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위험한 신호에 들어왔다. 그러면 뭐가 제일 좋냐? 지금 현재로는 제가 볼 때는 현금이 좋을 것 같아요. 달러가 제일 좋지 않냐? 달러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좋을 수도 있는데 미국이 붕괴된다면 달러가 좋을까요? 그리고 금은 유보. 하지만 만약에 붕괴가 되고 난 뒤에 금은도 하락할 거예요. 금은이 하락하고 나면은 그 뒤에 하락 후는 가장 먼저 투자하면 좋을 만한 상품들은 금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헬스케어나 제약회사,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경기 붕괴되거나 경기가 하락하고 있을 때 가장 큰 수익이 났던 주식들은 헬스케어주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관심 가져보는 것도 좋겠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경기 방어주, 예를 들어서 의식주 중에 식과 관련된 거, 옷은 안 입어도 되잖아요. 잠자는 것도 조금 더 싼 데로 가면 되잖아요. 먹는 건 안 먹을 수 없잖아요. 헬스케어도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치료를 안 받을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약을 먹는 사람이 안 먹을 수 없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방어주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저는 금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긴 방송이었는데요. 오늘 그 여러 가지 차트들을 보여드리려고 했거든요. 뭐 슈퍼버블에 대한. 근데 시간이 쪽 관계상 보여드리지 못하겠네. 다음 시간에 슈퍼버블의 역사적인 슈퍼버블이 있었거든요. 그때의 차트들 어떻게 됐는지 한번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